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구술시험 대비 백문백답.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구술시험용으로 백문백답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술시험은 보통 4개 내지 5개 질문을 합니다. 반복해 들으면서 암기하면 좋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구술시험에는 첫째, 기체에 관련한 사항, 둘째,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셋째,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넷째, 일반 지식 및 비상 절차에 관련한 사항, 다섯째,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에 관련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로 감독관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술시험 대비 백문백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콥터와 헬리콥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를 사용하며 모터 회전수로 부양하고 근접한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가변 피치를 사용하며 메인 로터의 양력으로 부양하고 테일 로터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무엇인가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 비행장치, 인력 할공기,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기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2.4GHz입니다. 본인이 운용한 기체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중 자체 중량이 12kg 초과이며 150kg 이하인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사용 중인 기체 제원은 무엇이며 기체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DJI사의 MG-1S이며 자체 중량은 14.5kg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24.5kg입니다.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자체 중량은 기체의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말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자체 중량의 적재량을 포함한 중량을 말합니다. MG-1S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MG-1S는 1471mm 곱하기 1471mm 곱하기 482mm이며 대각선 길이는 1520mm입니다. 사용 중인 기체의 프로펠러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2170입니다. 217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1은 프로펠러의 크기를 말하며 70은 피치 값으로 1피치가 7인치라는 의미입니다. 피치란 무엇인가요? 프로펠러가 1회전씩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피치의 각은 로터의 시작점으로부터 75% 지점을 측정한 값입니다. 모터의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기체를 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시 방향이 1번 모터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입니다. 모터의 kV 값은 어떻게 되나요? 130kV입니다. 130kV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kV는 모터가 1V당 1분에 회전하는 양을 말하며 130kV는 1분에 모터가 130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중인 기체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나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의 용량은 얼마인가요? 12000mAh입니다. mAh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입니다. 배터리의 정격 전압과 완충 전압은 얼마인가요? 정격 전압은 44.4V이고 완충 전압은 50.4V입니다. 그런 전압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용 배터리는 12셀을 사용하며 1셀당 정격 전압은 3.7V이고 완충 전압은 4.2V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폐기하나요? 1:1 비율의 소금물에 침적하여
사람 손이 닿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2-3일간 보관하여 완전히 방정시킨 다음 폐기합니다. 배터리 장기 보관 시 어떻게 하나요? 배터리 50% 전압, 1셀당 3.6V에서 3.8V 상태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온도와 충격에 주의해야 하며 상온에서 사용 및 보관하며 매 비행시마다 완충하고 경고등 점등 시 즉시 복귀 착륙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 항상 모니터링하고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분리합니다. IMU는 무엇인가요? 완성 측정 장치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FC란 무엇인가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약자로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수신기, 메인 컨트롤러, IMU, PMU, GPS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C란 무엇인가요? 전자 변속기로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이로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각 속도를 측정하여 기체의 귀굴기를 제어하여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속도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각 축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자이로 센서와 협력하여 기체의 자세 변화, 속도를 제어합니다. 기압계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자기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자기를 검출하여 비행의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GPS 센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위성 항법 척위 시스템으로 위성을 관측하여 기체의 위치를 제어합니다. 기체의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지자기 센서입니다. GPS 안테나 내부에 있는 지자기 센서가 전자 나침반의 역할을 하여 지구의 자기를 통해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GPS 모드와 에티 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GPS 모드는 자세 제어와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경로 비행까지 실시할 수 있는 모드이고, 에티 모드는 자이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 자세를 유지시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GPS를 몇 개 이상 수신해야 비행이 가능한가요? 보통 10개 이상입니다. 운용 중인 기체는 안전성 인정 검사를 받았나요? 안전성 인정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 인정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인 비행 장치 중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비행 장치의 안전성 인정 기관은 어디인가요?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안전성 인정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검사는 무엇인가요? 비행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정을 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무엇인가요? 초도검사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수시검사는 무엇인가요? 수리 및 개조 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합니다. 재검사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항목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명칭은 무엇인가요?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입니다. 쿼드, 헥사, 옥토콥터가 비행 중 모터 1개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쿼드콥터는 멈춘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합니다. 헥사콥터는 멈춘 모터의 프로펠러 회전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을 합니다. 옥토콥터는 제자리 호버링은 가능합니다.
멀티콥터의 프로펠러 장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토크를 상쇄시키기 위해 근접한 프로펠러 길이는 반대로 돌게 합니다. MG1S의 경우 1번 반시계 방향에서 왼쪽으로 2번 시계 방향, 3번 반시계 방향, 4번 시계 방향, 8번 시계 방향 순으로 장착합니다. 멀티콥터의 암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부핍력, 비틀림력을 잡아주며 기체의 뼈대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나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상대풍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항공역학적인 힘이며, 중력은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며, 추력은 항공기나 드론을 전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며, 항력은 추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호버링 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양력과 중력이 같을 때입니다. 항공기 운동의 3개 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피칭은 항공기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한 기수의 상하 운동 Y축이고, 롤링은 항공기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 좌우 운동 X축이고, 요잉은 항공기의 수직축을 기준으로 한 기수의 좌우 운동 Z축입니다. 토크 현상은 무엇인가요? 회전하는 힘에 의한 반작용을 의미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및 관제공역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금지, 음주, 약물 복용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으로 비행 금지, 안개 등으로 인하여 목포물의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금지 등입니다. 본인이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비행시 조종자가 꼭 소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종자 자격증, 비행계획서, 비행허가서 등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전성 인정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비행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비행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0.02% 이상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P61 부산 고리원전, P62 경북 월성원전, P63 영광 한빛원전, P64 울진 한울원전, P65 대전 원자력연구소, P73 청와대 인근, P518 휴전선 이남 등이 있습니다. R75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서울 지역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서울 외곽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도 방위사령부 방공작전 통제소에서 통제합니다. P61에서부터 P65까지와 P73의 알파 구역과 베타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P61부터 P64의 알파 구역은 2 뉴티클 마일이고 베타 구역은
10뉴티클 마일입니다. P65의 A구역은 1뉴티클 마일이고 B구역은 10뉴티클 마일입니다. P73의 A구역은 2뉴티클 마일이고 B구역은 4.5뉴티클 마일입니다. 1뉴티클 마일은 몇 킬로미터인가요? 1.852km입니다. 비행금지 제한구역의 비행 승인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나요?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최소 3일 전까지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나요?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최소 4일 전까지 국방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공고한 구역으로 공항의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9.3km의 비행금지구역을 말합니다. 관제구란 무엇인가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로 비행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부산, 대구, 울산, 강주, 경상도, 전라남도 등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의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제주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제한 고도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고도 150m 이하이고 150m 이상은 항공기나 비행기가 비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시 조종 제한 거리는 얼마인가요? 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노탐이란 무엇인가요? 항공고시보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항공 종사자에게 여러가지 정보, 항공 운항 업무, 군사연습 등을 제공하는 공고문입니다. 노탐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입니다. AIP는 무엇인가요? 항공정보 관행물로 항공항행의 필수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 즉 일반상황, 항공로, 비행장 등을 수록한 관행물입니다. 비행 중인 멀티콥터로 다른 항공기가 접근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진 및 후진이 자유롭고 기동성이 우수하므로 경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비행 중 GPS에 이상이 생겨 기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위험사항을 알리고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조종합니다.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도 조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사항을 큰 소리로 알리고 사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 최단거리로 비상착륙 또는 추락을 시킵니다. 비행 중 모터가 멈추거나 FC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주변의 위험사항을 큰 소리로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 최단거리로 불시착 또는 추락시킵니다. 비행장치 착륙 시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적으로 경고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접근 시 지나간 후 착륙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회피하여 착륙시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항공청,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조종자 또는 소유자가 신고하고 만약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119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눈, 비, 안개, 우박, 천둥, 강풍 또는 돌풍 등이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비행을 하면 안 되나요? 사고 예방을 위해 비행 금지가 아닌 비행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강풍은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를 말하나요? 5m/s 이상입니다.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시계 비행은 조종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기 비행은 기체가 아닌 기체의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고도와 진고도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절대 고도는 현재 비행 장소로부터 고도가 150m인 것을 의미하고, 진고도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기체의 고도가 150m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륙 중 기체의 이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 상황을 알리고 즉시 이륙을 포기하고 신속히 착륙하여 전원을 분리한 다음 기체를 점검합니다. 이륙 중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 연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비행 중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연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스로틀을 50%로 유지한 상태에서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기체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종 시설물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 후 추락시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몇 킬로그램까지 비행할 수 있나요? 150kg 이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관할 지방항공청입니다. 기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원표, 기체 사진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번호를 받고 나서 기체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각 지방항공청의 표준 크기와 위치에 맞춰 표시하고, 불가할 경우 최대한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합니다. 신고 번호 및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번호 S7646A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는 초경량 비행장치, 7646은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의미하며 A는 관할 지역을 의미합니다. 변경 신고와 말소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변경 신고는 지방항공청장에게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20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